불면증 있잖아요. 제가 다 좋은데 불면증이 안 고쳐져요. 아, 진짜 이거 사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병원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는 극복을 할 수가 없겠다.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진짜 혼자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거든요. 어느 병원에 갔는데 널스 프랙티셔너가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료하기 전에 또 널스 프랙티셔너라고 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널스 프랙티셔너냐 너?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더라고요. 녹음을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널스 프랙티셔너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여겨보는 거죠. 아, 녹음을 하는구나. 녹음을 해서 혼자 가서 다시 뭔가를 점검을 해서 최종 이제 뭔가를 그 프리스크립션을 써주고 이럴 모양인 거죠. 그쵸?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널스 프랙티셔너랑 얘기를 하는데 나 불면증 때문에 왔다. 잠을 못 잔다. 뭐 언제 못 자냐. 뭐 질문을 하죠. 나는 특히 일하러 가기 전날 그러니까 오늘이 오프인데 내일 일하러 간다. 오늘은 오프여서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지 않아? 근데 내일 일하러 가야 돼. 그러면 그날은 진짜 여지없이 못 잔다. 근데 어떤 날은 12시간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고 온 날도 잠을 못 잔다. 그럴 때가 있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이드락시진 10mg을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한 달분인 것 같아요. 30일 분량 30개. 하이드락시진 앵자이어티 메디케이션을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 생각에도 앵자이어티가 좀 있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수면이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처방해줘 봐라. 그래서 근데 하나를 먹어보고 안 들으면은 두 알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약을 처방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발이 제가 발바닥에 뭐가 이렇게 났는데 굳은 살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약간 넘니스가 있는 거예요.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그래서 포다이어트리를 만나고 싶다. 레퍼럴을 써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프라이머리 닥터가 이제 그걸 써주는 거죠. 이제 그것도 받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한 달 뒤에 아니 8월인가 만나기로 또 예약을 했는데 이제 피 검사랑 기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하라고 했냐면 CBC complete blood count. 그러니까 빈혈, 감염, 염증, 혈소판 수치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MP. 이거는 comprehensive metabolic panel. 메타볼릭이니까 뭐 간 기능, 신장 기능, 전해질, 혈당, 단백질 수치.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A1C.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당뇨가 있는지 DM을 다이그노스 하기 위한 검사인 거죠.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말해주죠. 이 수치가. 그 다음에 TSH, 이거 타이로이드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항진증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피드 패널, 리피드, 지방이죠. 지질 검사,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UA, 유리널리시스, 소변 검사, 랩을 먼저 들렸다가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날 예약을 해서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아직 검사는 안 했고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의사가 뭐라고 간단히 설명해 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질문도 할 수 없었고 이제 이랬는데 진짜 간호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결과들의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 검사는 뭘 위한 것이고 나의 수치는 이만큼이니까 뭐 정상 범위다 아니면 조금 높다 낮다 이거를 정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하이드락시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이드락시진은 이제 앵자이티 기본적으로 약이고요. 불안 완화와 가려움, 알레르기 증상에 쓰이는 처방이다. 항히스타민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렵고 알레르기가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업이죠. 앵자이티도 업이에요. 이 머리에 화면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다 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운시켜주는 약이라는 거죠. 하이드락시진. 그러니까 왜 앵자이티하고 가려움, 알레르기가 같은 범주 안에 쓰이는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업인 증상들을 다운시켜주는 거죠. 불안할 때 긴장과 초조함을 줄일 수 있지만 이 약은 SSRI 또는 SNRI처럼
장기 불안 치료의 중심 약이라기보다는 비교적 빠르게 진정시키는 보조약처럼 쓰인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졸림, 어지러움, 입마름입니다. 그래서 복용 후 운전이나 중요한 업무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빈 증상들을 다운시켜버리잖아요. 항히스타민은 막 올라오는 거를 줄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줄고 졸림, 어지러움은 너무 이해가시죠? 잠이 안 들어. 약을 먹었어? 그럼 잠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깨는 거죠. 어지럽고 졸립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제넥스나 액티반 같은 로라제팜이죠. 벤조다이아제판, 말만 들어도 이건 무서운 약이잖아요. 벤조다이아제판은 아니기 때문에 의존성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술이나 수면제, 진정제와 함께 먹으면 너무 졸리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수면제 너무 내려버리는 거죠. 사람을. 안 되죠. 근데 하여간 이런 벤조다이아제판 같은 약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약을 먹었어요. 하나를 먹었어요. 하나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효과는 없고 다음날 일하러 갔는데 졸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뒤에 두 알을 먹었어요. 필요할 것 같아서 두 알을 먹었어요. 하나를 먹어서 못 잤나 보다 해서 두 알을 먹었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더 졸려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널스 프랙티셔너가 저에게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몇 시에 일어나냐는 거예요. 5시 40분에 일하러 가는 날 5시 40분에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일찍 일어나는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었잖아요. 한 알이든 두 알이든 먹고 나서 5시 40분쯤에는 깰 때가 아닌 거죠. 더 자야 되는 시간인 거죠. 최소한 6시, 7시, 뭐 한 8시까지 자게 만드는 거죠. 근데 나는 5시 40분에 억지로 깨는 거죠. 일어나야 되니까. 깨서 일하러 갔는데 거의 오전 중에 계속 졸리고 너무너무 머리가 띵하고 피곤한 거예요. 견디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불면증일 때는 있잖아요. 불면증일 때는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안 하려고 해요. 나는 잔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발이 힘이 없다, 잠이 든다. 내 다리도 힘이 없다, 피곤하다, 잠이 든다. 내 손도 잠이 든다. 뭐 어디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내 심장도 천천히 뛸 것이다. 호흡수도 조금씩 조금씩 느려진다. 인상도 피고 이제 잠 자는 거야. 다 릴렉스, 릴렉스. 잠이 드는 거야. 잔다. 뭐 이러고 자요. 진짜 몇 시간을. 그러는데 좀 심한 날은 진짜 그 화면이 계속 안 꺼지는 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저는 눈을 안 떠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 눈만 안 뜨고 그냥 침대에 가만히 이렇게 있기만 해도 피로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어느 정도 잠이 딱 들었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많이 못 자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일하러 가잖아요. 머리가 그렇게 막 잠 못 자고 날샌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별로 불편함이 없이 일을 해요. 또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그게. 근데 밤에는 일단 뇌가 안 꺼지기 때문에 그게 되게 괴로운 거예요. 언제 꺼지나 이렇게. 그 상황이 괴로운 것이지 낮에 생활할 때 특히 일하러 가서는 뭐 살짝 피곤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일하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 약을 먹으니까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 알 먹고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먹지 않기로 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제가 살고 있냐면요. 진짜 극단적으로 살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했잖아요. 진짜 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잠일 거예요. 잠. 그래서 밤에 일하고, 밤에 특히 컴퓨터를 하거나, 뭐, 밤에 일하는 거는 제일 나빠, 제일 나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마음을 고쳤냐면요. 밤에 9시 30분, 뭐, 한 10분, 20분 늦어질 수는 있는데, 10시 훨씬 전에 모든 전자기기를 다 꺼요. 컴퓨터 앞에서는 일단 내가 오늘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못했어요, 그동안. 9시 30분에 모든 전자기기를 다 끄고 핸드폰도 딱 넣어놓고
만지잖아요. 그전에는 제가 미드를 틀어놓고 스트레칭을 했거든요. 미드도 이제 안 보기로 했어요. 낮에 봐. 그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10시 이후에 침대로 가서 책을 읽어요. 요즘에 무슨 책 읽고 있냐면요.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있어요. 검은 사슴 소설을 읽고 있어요. 잠을 자기 전에 음악을 듣고 스트레칭을 하고 책을 읽다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히 고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거의 습관화 지금 했어요. 진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5시 40분에 일어나요. 이 일을 가든지 안 가든지 이 일을 안 가는 날은 알람을 맞추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 너무 신기하게 5시 35분 되면 잠이 깨는 거예요. 물론 일을 안 가는 날은 좀 더 침대에서 뒹굴뒹굴 해요. 약간 스트레칭, 뭐 몸도 이렇게 하고 스트레칭 조금 하다가 일어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거의 진짜 6시 조금 늦어도 10분, 15분 이때 일어나서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헬스장에 가서 1시간 넘게 운동을 해요. 그 중에 운동 중 하나가 달리기. 20분씩 달려요. 일을 안 나가. 그래서 일을 나가는 날이든 일을 안 나가는 날이든 거의 기상 시간을 맞췄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일을 안 나가는 날 6시쯤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거의 하고 한 2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와서 밥을 또 아침에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이 졸려요. 진짜. 진짜 졸려요. 가서 자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또 말씀드려요. 데일리 메가 에너자이저 플러스 11시에 얘를 마셔요. 11시. 졸릴 때. 11시에 마시고 한 10분, 20분 있으면은 잠이 진짜 깨요. 그렇게 해서 또 공부를 하고 한참 공부하다가 또 지루하고 집중이 안 되고 잠이 슬슬 오려고 하면 피아노를 가서 또 쳐요. 그렇게 해서 요즘에 피아노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인지 피아노를 연습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피아노를 연습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또 점심 먹으러 가고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졸리면 또 이제는 플룻을 꺼내서 플룻을 시작을 했어요. 플룻이 다 썩어가고 있길래 다시 꺼내서 싹 닦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낮에 절대로 안 자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밤에 못 자는 거기 때문에 낮에는 절대로 침대에 가서 눕지 않아요. 진짜 잠이 안 들어도 누워있기만 해도 피로가 풀려서 저녁에 잘 때 피곤하지 않아서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루에 50문제 풀기, 피아노 치고 플룻 연습하고 그다음에 틈만 나면 또 스트레칭하고 강아지랑 놀고 밖에 나가서 또 햇빛 아래서 그 잔디밭에서 잠깐 걷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수험생처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힘들지 않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게 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지는 못하지만 그냥 대충 보고 중요하게 외워야 되겠다 싶은 것은 어떤 식으로 이상하게 재미있게 연결을 시켜서 외우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